네, 안녕하세요. 한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화학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고요. 저희는 수능 특강에서 시험 문제를 내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풀이를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선은 시험 문제에 대한 정보부터 주도록 할게요. 잠시. 바로 되나? 자, 시험에 대한 정보부터 좀 줄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할 걸 뭐냐면은 객관식이랑 이제 단답형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지죠. 단답형, 그 다음에 서술형이 있는데 객관식이 70점, 그 다음 단답형이 10점, 서술형이 20점 해가지고 약간 뭐라 하죠? 서답형이 30점이 되는 거죠. 자, 객관식 문제는 1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서답형이 4개였다. 단답형이 4개가 있습니다. 아니, 서답형이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여기 있는 문제들, 객관식 문제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EBS 수능 특강, 다시 말할게요. 네, 수능 특강에서 전부 변형해서 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에서 숫자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림 자체에서 뭐 내용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냈고, 그 바꾼 양 자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굉장히 좀 숫자 하나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산에 큰 문제가 없게끔, 한번들 공부한 걸 거의 그대로 쓸 수 있게끔 쉽게 냈다고 생각은 미안해 안 들어. 열심히 냈어요. 아무튼 네, 그래요. 자, 수능 특강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제 변별력 문제가 있을 텐데, 변별력 문제를 그때 한번 얘기를 했죠. 학생들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가원에서 낸다고 했습니다. 여기 안에서 특히나 클래스룸에다가 거의 올려놨었는데 17년부터 21년까지로 해가지고 마침 이번에 9월까지 있었죠. 9월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게 보니까 15개가 아니라 14개더라고요. 그 14개 중에서 1단원, 다시 말하면 계산 문제 쪽이죠. 1단원이랑 그 다음에 2단원 문제를 냈는데 2단원은 죽어도 킬러 문제가 없어요. 이걸 어렵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공부할 필요는 그닥 없다고 느낍니다. 저는 그냥 잘만 공부했다면 이 2단원을 그냥 즉석에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단원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얘는 진짜 말 그대로 킬러 문제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그 클래스룸에다가 올려줬죠. 그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단답형 1번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얘네들을 마지막에 푸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 또 찍어서 맞추면 또 안 되니까 이걸 서술형으로 냈고요. 단답형으로 냈지, 정확히 말하면. 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두 문제 중에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평가원에서 2번 평가원 대단원 2단원을 냈는데 뭐 이거 진짜 쉬울 거야.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절대. 자, 그래서 평가원 그 2단원 문제가 워낙 쉽다 보니까 그래서 서답형에도 한계를 끼기는 꼈습니다. 결국은 변별력 문제라고 했던 평가원 문제는 대단원 1단원에서 1개, 대단원 2단원에서 2개가 나왔는데 이 2개는 의미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수능 특강 같은 경우 여기 문제도요, 절대 그 순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단원 1단원 먼저 내고 대단원 2단원 나중에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무조건 어떻게 냈냐면은 난이도 순서대로 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고 중간은 정말 중간 난이도, 나중에 어려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면 그래도 웬만한 평균 점수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바닥은 안 나오지 않을까. 애들이 공부를 조금만이라도 했다면 절대 바닥 점수는 안 나오게끔. 나 이게 제일 가슴이 아팠거든. 공부를 했는데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왔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오게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 애들이 정말 많은 점수를 받고 적당히 한 친구들은 적당한 점수를 받고 이렇게 배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은 내가 진짜 너무 어렵게 낸 것 같다, 평균 점수가 한 40점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평균 점수는 한 50에서 60점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애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했으면 그 점수가 안 나오겠죠. 뭐 뚜껑 열어봐야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결국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우선은 이론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게 시험 범위도 줄었기 때문에 이론으로 공부할 게 그렇게 아주 많진 않아요. 외울 게 정말 많진 않으니 여러분들은 주로 이 수능 특강 문제를 꽤나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내가 풀어주는 문제 안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지 알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문제를
2회에서 3회 도구로 풀 수 있다면 이거는 거의 고득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해 한 번 풀어가지고 이거를 다 풀어낸다 하면 정말 그건 여러분들이 능력치가 높은 건데 그렇기가 어렵고 2번에서 3번 정도는 풀어봐야 되고 아까 말한 평가원 문제들도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꼭 이렇게 내신 문제를 내느냐, 그냥 설명한 거 풀고 그냥 기본적인 문제 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목적이 이겁니다. 수능 특강이죠.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고3에 될 거예요. 수능 대비하기 위한 거죠. 평가원, 대놓고 수능을 만드는 평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죠. 이곳에 있는 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내년에 많은 학생들이 화학원을 수능으로 볼 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맛은 보고 거의 이런 것들이 수능이다. 그래서 정시 준비할 때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좀 깨달으라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배치를 한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시험 문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마주쳐야 할 내년의 문제들이니까 이걸 꼭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꼭 점수가 낮다고 나쁜 건 아니죠. 다 낮으면 어차피 거기 안에서 또 갈리긴 하니까. 근데 문제 내가 아무리 봐도 작년보다 어렵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문제 다시 봤는데 작년 정도던가 작년보다 쉽다고 느껴져.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열심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범위를 말해줬지. 수능 특강이랑 평가원이라고. 자,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문제 풀기 들어가죠. 자, 이렇게 소단원 하나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6분이나 썼네. 예, 가자. 자,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것만 한마디로 문제에서 한 절반 정도만 푸는 걸로 갈게요. 자, 1번입니다. 이거 문제, 그리고 중요한 거. 문제 풀 때 문제 하나도 안 푼 사람이 설명만 듣는다?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다면은 반드시 먼저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설명을 듣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일시정지를 하든 해서 그렇게 듣길 바래요. 자, 1번입니다. 이건 너무 쉽죠. 쉽지만 나왔던 거. 실생활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준 이 X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질소 비료. 이거 의미하는 거 바로 암모니아 합성하면서 식량난 해결을 했었죠. 이 암모니아는 최초의 어디 써 있나? 안 써 있죠? 최초의 화학적으로 합성한 비료이기 때문에 농업에 어마무시한 발전을 일으켜죠. 야, 근데 나 재밌는 거 하나 최근에 읽었어요. 기사인데 이거 노벨상 이걸로 인해서 그 하버라는 사람이랑 보슈라는 사람 친구인데요. 독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면 1910년대야 대략. 이때 역사적으로 뭔 일이 있는지 알죠, 여러분들? 그렇죠?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1차 대전 있기 전에 이 사람이 암모니아 합성함으로 인해서 농업의 발전이 어마무시한 혜택을 얻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1917인가 1919인가 근데 노벨상을 타요. 이걸로. 뭐 최초의 노벨상인데 이게 뭐가 재밌냐면요. 이 사람이 이것만 했으면 진짜 칭찬을 어마무시하게 받았을 거야. 근데 이걸 만듭니다. Cl2, 염소기체. 이건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냐? 세계 1차 대전 말고 2차 대전에서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할 때 그때 썼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냥 거기 가다 넣고 수백 명을 그냥 순식간에 죽여버리는 그 염소기체. 독가스죠? 이거 합성한 사람도 하버 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노벨상 받을 때 뭐 되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대요. 아니 이걸 만들어서 세계 2차 대전에서 히틀러만 쓴 게 아니라 사실 1차 대전도 전범국이 독일이죠. 그래서 1차 대전에서도 만들어가지고 그때도 써먹어서 그때는 한 수만 명인가 수백만 명인가 수만 명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최초의 생화학 무기를 이때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화학 무기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염소기체 처음 만든 하버가 그 끝나고 나서 그 뭐랄까 엄청 도망을 다녔대요. 하버라는 사람이 처음에 막 자기 뭐라고 하냐 그 전쟁에서 이런 범죄 뭐라 하지? 전범자? 아닌데 뭐 아무튼 이거 돼가지고 막 도망다니다가 나중에는 뭐 그냥 혐의는 없음 하는데 그래도 과학자들이 진짜 미친 듯이 싫어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사람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는 이런 걸 발견한 사람한테 노벨상을 줄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난리를 쳤더라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잡담이 많냐? 문제나 풀게요. 아모니아입니다. 자, 이 내용 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죠. 질소랑 수소가 만나가지고 이제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이 질소는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질소는 원자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2를 써야 됐었죠. 2를 써서 그러면 이제 수소마저도 똑같이 6개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수소도 왼쪽도 6개가 돼야 되니까 앞에 3을 써서 수소 원자도 6개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질소는 정말 우리가 그 과자 봉다리 안에 들어있는 게 그게 바로 질소 봉다리죠. 우린 질소를 사가지고 과자가 덤으로 오는 그런 형식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질소 얘는 엄청나게 안정하기 때문에 과자 봉다리에 넣어놨죠. 안 그러면 그냥 공기 넣어버리면 되지. 근데 왜 공기를 안 넣느냐? 질소만 넣느냐? 왜냐면 반응을 정말 더럽게 안 하거든. 과자를 눅눅하게도 안 하고 과자한테 무슨 어떤 화학적 반응을 안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질소 기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연상에도 80%가 있죠. 질소가 많은 건 우리한테 축복입니다. 질소 말고 산소가 많았지? 그럼 솔직히 말하면 뭐 불은 훨씬 더 심하게 붙고요. 그 세포 분열은 더 심해지고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좋을 게 생각보다 없습니다. 산소가 20%인 게 되게 좋은 거예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질소랑 수소 만나가지고 암모니아 만드는 건 쉽게 일어나지 않는데, 하버라는 사람이 왜 거기서 노벨상을 탔느냐? 이게 반응을 잘하게 해주는 촉매를 발견했다는 거죠. 촉매라는 것은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촉매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암모니아가 합성이 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노벨상을 탄 겁니다. 화학자들이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이 화학 반응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촉매 개발 뭐 할 거냐, 무슨 촉매를 개발해서 내가 원하는 생성물을 얼마나 쉽게 만들고 싸게 만들 거냐가 목적을 가지는 게 바로 화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이기는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화학이 중요하다는 내용들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끝내고요. 자, 2번 갈게요. 뭐 이것도 그냥 금방 끝나는데, 섬유에 대한 얘기인데요. 섬유는 이제 여기서 나오지만 흡수성이 좋지 않고 쉽게 닳지 않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내용이 나왔었냐면, 인공섬유랑 한마디로 합성섬유라고 하죠. 여기는 합성섬유로 나왔네. 그 다음에 천연섬유. 이 천연섬유는 너무 유명한 게 많습니다. 바로 면이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면티, 흡수성 좋죠. 되게 물을 잘 흡수하죠. 그 다음에 질기지 않죠. 목 잘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 목 안 늘어나게 하려고 막 관리하죠. 그 다음 생산량이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면, 목화를 재배해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산량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농장 토지의 면적이 일정하다면은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없겠죠. 자, 합성섬유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최초의 합성섬유 나일론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거 최초의 과학자 무슨 뭐 캐러더스인가? 외우지 마. 캐러더스 이런 사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화학자 중에서. 자, 나일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폴리에스터. 우리가 알고 있는 가방 종류, 가방을 만져보면 느껴지는 그런 것들, 폴리에스터. 이게 대표적인 합성섬유죠. 폴리라는 말 자체는 되게 많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터가 뭐냐면은 바로 탄소에 산소가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 있는 이런 모양, 이 자체를 에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자체가 많다는 의미에서 폴리에스터라고 하긴 하는데, 그냥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합성섬유 두 개 있고, 최초로는 나일론이 만들어졌고, 나일론은 좀 운동복으로 많이 쓰죠. 그다음 폴리에스터는 좀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합성섬유, 이런 것들이 폴리에스터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석유, 화석 연료에서 만들어지는, 한마디로 탄소화합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가는 합성섬유죠. 천연섬유 아니죠. 그 다음 가의 개발은 인류의 의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면만 입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기여를 했죠. 동그라미. 나에는 면이나 모 이거 전부 다 식물한테서 나오는 천연섬유가 맞습니다. 끝이에요. 네. 신기하죠? 석유가 기름만 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섬유로 만들어서 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계속 갑니다. 시간 분배 안 되네. 에이. 자, 그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와 나는 에탄올과 아세트산 중 하나 다뤄있으니까 가가 누구인지 그림을 보고 알아야 되죠. 보시면 탄소, 산소, 수소. 외우세요. 에탄올이랑 그 아세트산 분자 구조, 그 다음에 분자 C까지 다 외우세요. 가는 에탄올이라는 걸 보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술 마시면 에탄올 들어가 있지요. 여러분 그 소주잔을 보면서 여기에는 에탄올이 들어있다, 20% 에탄올이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마시세요. 마시기는 개뿔, 먹으면 죽는다. 머리 안 들어가. 빨리 내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 아세트산이죠.
자, 특징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냥 처음이니까 좀 모르겠다. 시간 분배 이 정도면 좀 늦은 것 같은데 그냥 하자. 자, 에탄올 처음으로 알아야 될 거. 얘 지금 정말 100%면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얘는 연료로 사용이 가능해요. 심지어는 그 슈퍼카를 넘어서 람보르기니를 넘어가지고 부가티 같은 경우, 코니세크 부가티 라인은 거의 30억, 40억, 50억 가까이 가는 애들은요, 걔는 진짜 완전 연소가 중요하거든요. 불의 그 엔진에. 그 에탄올이 완전 연소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연료로서 불이 붙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건 너무 유명하죠. 소독제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술, 아까 말했죠. 술에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 했었고, 이거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에탄올은 OH가 붙어 있지. 얘 산일까 염계일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성입니다. 이거 쓴맛 나던데요? 술 먹어봤는데요? 죽을래? 예, 아무튼 술맛이 나서 쓴맛이 나든 그거랑 상관없이 얘는 물보다도 수소를 내놓지 않습니다.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란 얘기예요. OH 있다고 이거 염기성으로 생각하셔도 안 되고 수소가 있다고 산이라고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름이 나와 있죠. 대놓고 산이라고. 아세트산은 약산이긴 하지만 산성입니다.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H+가. 우리가 산성 H+인 거 알고 있죠. 자, 아무튼 뭐 에탄올 정리 이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 아세트산은 정리하자면은 여기 아세트산은 주로 식초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산성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또 다른 것도 있을까? 예,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때는 이 말을 했었는데 에탄올이 우리가 진짜 아까 말한 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술을 먹으면 그 술 먹은 상태로서 얘 때문에 지금 약간 뇌가 마비되면서 그렇게 취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우리가 평생 취할 수 없죠. 술을 먹으면 분명 해독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그래도 나 좀 할게. 나 이거 시간 진짜 너무 오래 걸리네. 처음이니까 합시다 그냥. 자, 에탄올 분자 구조를 그냥 다 그리겠습니다. 이게 에탄올이고요. 자, 에탄올을 먹었어요. 내 몸에서. 그럼 간으로 가죠. 간에 갔을 때 얘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되게 신기하게 바뀝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요. 얘는 그대로 있고 왼쪽 여기를 아세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아세트라고 많이 쓴 이 부분 원래는 에탄올, 이게 지금 에탄올이죠. 자, 아세트는 남아있고 여기가 이 빨간색 부분이 C 색깔을 바꾸자 그냥. 자, 이렇게 큰일 날 뻔. 자, 이렇게 바뀝니다. 얘는 지금 누구냐면요, 이게 알데하이드예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데하이드인데 얘가 지금 아세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아세트 왜 이래? 응? 응? 왜 두꺼워? 자, 이것을 아세트 알데하이드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이 이거 들어볼지 모르겠는데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컨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숙취 해소 음료, 아세트 알데하이드는 술 에탄올 자체가 아세트 알데하이드로 바뀌면서 얘가 바로 그 숙취를 만들어내는데 컨디션이나 뭐 그런 숙취 해소 음료 보면은 아세트 알데하이드 분해가 잘 된다라고 말을 해요. 얘가 많으면은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몸에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얘는 약간 독성을 가져요. 그래서 얼굴 빨개지는 애들, 술 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거는 이 아세트 알데하이드 이 분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얼굴이 빨개지면 술을 먹으면 아예 안 됩니다.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이거를 분해를 하느냐, 얘를 이렇게 분해합니다. 자, 바로 여기 부분이 뭘로 바뀌냐면 여기 산소만 껴가지고 자, 이 부분이 바로 카복실산, 바로 이 부분을 카복실산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아세트 카복실산이 아니라 그냥 아세트산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에탄올이 간에 들어가면은 지금 이렇게 아세트 알데하이드로 분해가 되고요, 이 상태는 또 독성이 있으니까 한 단계를 더 거쳐요. 이게 바로 아세트산이 된다는 얘기지. 이걸 또 뭘로 얘기하냐면은 이 에탄올 자체가 발효가 되거나, 왜냐하면 발효라는 말 자체는 산화가 된다는 얘기거든.
이거 지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산소가 달라붙는 개념이에요. 이거 다 산화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간 속에서 산화되니까 활성산소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산화되니까 좋지 않다 이거지. 결국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술 먹으면 식초를 만들어내는 거랑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발효가 돼서 에탄올이 발효가 돼서 결국 아세트산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분명 문제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안에서 가보죠. 네, 나와 있죠. 나의 수용액은 산성이다. 예, 나는 유일한 우리가 외운 것 중 안에서 그 탄화수소 외운 거 있죠. 거기 안에서 유일한 산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나를 발효시켜 얻을 수 있다. 반대로 말했죠. 나를 발효시켜서 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를 발효시켜서 나를 만드는 거지. 역으로 가는 것 자체는 발효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환원 개념이에요. 자, 발효가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딕은 완전 연소 생성물의 가짓수는 가와 나가 같다. 완전 연소 생성물. 자, 할 말이 있습니다. 탄소랑 수소로 되어 있는 물질을 탄화수소라고 그러고 탄소화합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얘가 산소를 만나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 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요. 수소 때문에 물이 만들어집니다. 뭐 개수를 맞추자면 이렇게 2 맞추고 여기 2 맞추면 되긴 하죠. 자, 하나만 더, 계속 더 할게요. 프로페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LPG 가스, 리퀴드 프로페인 가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프로판 가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고, 부탄가스 할까? 아니다, 이거 하자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산소를 만나요. 산소 만나서 얘네들이 불이 붙습니다. 연소라는 개념이죠. 연소는 불이 붙었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판 가스, LPG 가스도 불이 붙죠. 그럼 얘가 뭐가 나오느냐?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 다음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탄소가 3개란 얘기는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도 탄소 하나씩 총 3개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수소가 8개가 있어. 그럼 오른쪽에 수소는 2개씩 묶이니까, 물 분자는 2개씩 묶이니까, 그래서 여긴 4라고 써지겠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산소의 개수를 셉니다. 여기 산소 6개, 오른쪽 산소 4개, 총 몇 개? 산소가 10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산소도 총 10개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앞에는 5가 써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개수를 맞추는데, 지금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탄화수소가 대표적인 기름 라인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 붙는 물질들, 그리고 이런 탄소화물, 이런 것들을 유기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산소 만나서 불이 붙게 되면 예외가 없이 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수소 때문에 물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보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가장 안정한 물질은 이산화탄소가 미친 듯이 안정한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물 자체가 수소와 산소가 만났을 때 제일 안정한 물질이라서 그런 겁니다. 모든 게 에너지적인 해석이거나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문제인데, 얘네들이 분자가 너무 안정해. 반대로 말하면 이게 너무 안정하니까 역으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만들어지면은 역으로 쉽게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 최대한 안 내뿜는 게 맞아요. 휘발유는 대놓고 C8H18입니다. 뭔가 욕 같은 거 같다면 그거는 잘못 들은 거예요. 얘도 똑같이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지죠. 개수는 안 맞추겠습니다. 완전 연소 생성물 이산화탄소랑 물로 가짓수는 가와 나가 당연히 두 종류로 같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완전 연소할 때.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음은 화합물 X에 대한 자료고요. 그 X에 대한 자료 설명 한번 하죠. 자, X는 버드나무 껍질에서 분리한 살리실산과 누구를 반응시켜서 합성한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다. 자, 미안한데 내가 이거 이론 설명하면서는 설명을 안 했지만 이 수능 특강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 뭐냐면 아스피린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바로 해열제, 진통제로, 글씨 참 이쁘다,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아스피린이고, 정확히 말하면 이게 아스피린 분자인데요. 여기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담배 피면 나오는 바로 벤젠입니다. 담배 피면 죽는, 아무튼 이게 지금 벤젠이고, 여기 아까 말했던 카복실기, 누가 봐도 여기 산성이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여러분 말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아세트 에스터라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에스터기, 아까 말했던 이 에스터기 여기 있고요. 여기 아세틱이 또는 메틸기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걸 분자 구조 외우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냐? 최초의 합성 의약품은 아스피린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얘가 누구랑 누가 만나야 되느냐? 바로 살리실산이라고 있습니다. TMI 갑니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살리실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벤젠이 있고요.
여기 COOH 그대로 있고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에스터가 있는 다음에 여기가 OH가 있는 걸로 내 기억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한 분들이 그럼 이게 아닌 쏘리 잘못했어. 미안해. 예, 살리실산 헷갈렸어. 자, 이게 아니라 살리실산 이거였다. OH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반응이 바뀌는 거야. 뭐 그건 그렇고.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살리실산인데요. 얘가 누구를 만나냐면요. 아까 말했던 아세트산이랑 반응시켜가지고 아스피린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TMI입니다. 자, 이 아스피린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던 CH3, COOH 이게 지금 아세트산이잖아요. 얘가 정확히 말하면 얘가 이쪽을 치면서 얘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얘도 같이 떨어져 나가요. 수소 떨어져 나가고 얘도 떨어져 나가면서 얘가 여기 달라붙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딱 이 모양 나올걸? 그래가지고 아스피린이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이걸 에스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스터란 말 되게 많이 나오죠. 유기화학책에 나오는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이게 도대체 왜 만들어지냐 하는 미세한 호기심이 있을까 해서 그냥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전혀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만 외우시면 되고 아스피린 최초 합성품이라는 걸 외우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은 누구냐? 살리실산이랑 아세트산이 만나야 되는데 에탄올이 나왔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X는 탄소화합물이다. 탄소화합물? 네, 그렇죠. 탄소랑 수소, 산소 있는 탄소의 화합물이죠. 화합물이라는 것은 탄소로만 되어 있지 않고 탄소, 수소, 산소 같이 원소가 여러 개가 있는 거. 아스피린은 진통제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탄소화합물 맞고 이렇게 해서 니은 디귿이 맞겠죠. 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그냥 원테이크로 계속 갈게요. 자,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문제풀이를 할 때는 반드시 원테이크로 쭉 갑니다. 그러면 솔직히 편집 기술이 좀 없어요. 그리고 편집할 시간도 안 나오고 내가 그 편집하는 어플을 잘 못 쓰기도 해가지고 아직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원테이크로 쭉 가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문제를 잘못 풀면 잘못 푼 상태로 쭉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싶으면은 분명 뒤에서 문제풀이를 다시 해주고 있을 겁니다. 이거 틀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문제풀이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틀린 느낌이 들었으면은 약간 좀 뒤로 좀 더 땡겨서 다시 봐보면 분명 고쳐진 문제풀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챙기시길 바래요. 자, 계속 갈게. 3점짜리 문제도 풉시다. 자, 한 챕터에 하나씩 풉시다. 자, 여기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억부터 리을은 철, 석회석, 암모니아, 아세트산이 있습니다. 석회석, 탄산칼슘이라는 거 외우는 거 좋습니다. 자, 수소를 포함하는가? 얘라고 했죠. 그러면 바로 나오죠. 수소가 보이니까 바로 암모니아랑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 되겠죠. 그게 기억인지 니은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문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얘가 또 나오지. 그러면 니은이 겹치죠. 그럼 니은이 겹치면 그 니은이 뭔지를 바로 예측할 수 있게 되는 식의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리을이 겹치죠. 그럼 그 리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아니오니까 당연히 철이랑 그 다음에 석회석이 되겠죠. 한글로 쓰자. 석이라고 쓸게. 자, 성분 원소 세 가지. 이거는 나름 나는 별표를 쳐야 된다고 보는데 성분 원소가 세 가지다. 뭐입니까? 하나만 더 써볼게. 성분 원자가 세 개다. 차이는 원소냐 원자냐죠. 개정되기 전에는 나왔었는데 원소는 뭘 보는 거냐면 그냥 그 원소의 종류, 원자의 종류가 몇 종류냐가 포인트예요. 철 하나만 있죠. 한 종류죠. 칼슘, 탄소, 산소 있죠. 하나, 둘, 세 개 있죠. 이거 원소 세 종류인 겁니다. 그럼 원소가 세 종류면 원자도 세 개일까? 아니요. 지금 누가 봐도 칼슘 하나, 탄소 하나, 산소는 세 개. 하나, 둘, 세 개. 총 5개가 있는 거죠. 원자는 5개지만 원소는 3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소는 종류를 보는 거고요. 원자는 개수를 보는 거예요. 차이는 그래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원소의 종류. 종류 2종류밖에 없죠. 이건 원소는 2개라고 하는 겁니다. 원소는 2종류. 여기 원소의 종류. 탄소, 수소, 탄소, 다시 산소, 산소, 수소. 종류 몇 종류? 하나, 둘, 세 종류 있죠. 이거 원소 3종류죠. 그럼 누구냐? 바로 석회석과 아세트산이죠. 근데 아세트산이 지금 아세트산이랑 석회석이라고 했으니까 니은이 겹치죠. 확실하게 아세트산은 니은이 맞고 자동적으로 기억이 누가 되느냐? 바로 기억이 자동적으로 암모니아가 되게 되고 디귿은 자동적으로 석회석이 되는 거죠.
리을도 나오지 그럼 결국. 리을이 뭐냐? 바로 철이 되는 거죠. 철이 리을이네. 석회석의 디귿이네. 안 써도 되겠지 이제. 이거 기억 리을. 자, 그다음 그럼 기억가요. 기억은 누구냐? 바로 암모니아가 맞죠? 니은 봐봤어요. 니은은 아세트산이 에탄올을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다. 에탄올 발효에 대한 얘기, 아까 말했던 술 먹은 얘기 좀 와닿지 않아? 솔직히 여러분들 술 먹는 거 난 추천하지 않아요. 저도 술 안 좋아합니다. 자, 아무튼 술 우리 몸에서 해독되는 과정이 결국 발효되는 과정이랑 사실은 거의 같다 이겁니다. 그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나 혼자 산다에 어떤 여자 배우 나와가지고 막걸리 제조한다 그랬거든요. 막걸리 열심히 제조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먹고 나서 갑자기 뭐라 그랬냐면 신맛이 난대.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에탄올이었는데 아마 그걸 거야. 곡주이기 때문에 포도당을 이거 에탄올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에탄올을 직접 합성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에탄올로 자동차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산소 관련해서 있는데 얘를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 놔두니까 얘가 2단계를 거쳐간 거야. 그래서 아세트산 때문에 그래서 식어버린 겁니다. 신맛이 난 거예요, 그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에탄올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다. 맞죠? 아세트산이었죠? 자, 디귿과 리을. 디귿은 석회석, 리을 어디냐? 리을은 철. 예, 석회석 대표적인 대리암 또는 이런 암석 종류이기 때문에 약간 단단하죠. 그 다음에 철, 주거 문제 해결을 당연히 했죠. 석회석은 이게 나와야죠. 시멘트가 나와야죠. 자, 시멘트 제조법 말할게요.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자, 석회석 물질이 있으면 얘를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하는 걸 세모 모양을 많이 쓸 거예요. 나중에 대학교 가면. 자, 이러면은 얘가 산화칼슘이랑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로 좀 나눠집니다. 그때 이 산화칼슘 이거를 석회가루라는 말을 좀 많이 쓰면서 이거를 시멘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시멘트 정말 중요했죠. 시멘트 철은 인류 주거의 필수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지. 가자 그냥 계속. 네. 다음 4번입니다. 자, 이런 애들 4번 푼다고 3번 안 풀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을 미리 처음에 할 걸. 자, 유리, 나일론, 아스피린, 스티로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은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이야기해요. 유리는 좀 주거 문제로 얘기를 하는데 유리를 어디서 가져오죠? 뭘로 유리를 만들어내지? 나 잠깐 물 좀 마실게. 목이 마르네. 자, 유리는 어디서 가져오죠? 주로 이 말 많이 하죠. 모래에서 가져온다. 그럼 모래는 어디서 왔어요? 당연히 돌에서 왔죠. 암석에서 오죠. 그 유리나 암석이나 돌이나 무슨 원소가 많죠? 예, 산화규소로 돼 있죠. 얘가 거의 90% 있습니다. 돌들은. 자, 나일론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습니다. 석유입니다. 석유는 아까 말한 대로 탄화수소 물질이고요. 아스피린 또한 분자를 받죠. 탄소화합물, 탄화수소 또는 탄소화합물이기 때문에 얘 또한 탄소화합물. 우리는 스티로폼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발음 자체가 이게 Y 발음이기 때문에 스타이로폼이 맞대요. 실제 영어 발음은 스타이로폼이에요. 자, 얘 또한 탄화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산소가 없어요, 사실. 나일론은 산소가 있고요. 다시 말할게. 나일론 산소 있고 아스피린 산소 있어요. 근데 스티로폼은 정말 말고요. 정말 탄화수소예요. 이거는 분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내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기는 개뿔 할 수 있긴 합니다. 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서 여기 아까 벤젠 봤었죠? 벤젠 모양이 두 다리에 하나 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벤젠 모양이 계속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스티로폼 모양이에요. 이게 두 개인게 하나인가 해서 쭉 있는 게 스티로폼이고 걔는 이제 단열재로 좀 많이 쓰죠. 자, 그건 그런데 산소가 만약에 없다고 산소가 누가 있고 누가 없는지 만약에 모른다고 쳐요. 근데 유리는요, 이 얘기는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 때 나왔고요. 그래서 산화규소 외워야 된다고 말을 했었고 암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면 유리도 이걸로 돼 있다는 걸 알았어야지. 그 다음에 나일론 같은 경우는 석유에서 왔다는 걸 우리 본문에서 알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도 이제 하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아스피린도 산소가 있다는 걸 앞에 문제에서 봤잖아요. 스티로폼은 없어요, 산소가. 그래서 이 가나라는 우선은 유리, 나일론, 아스피린 중에 하나란 얘기고 스티로폼이 자연적으로 다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몰랐다고 쳐. 그냥 넘어가 볼게. 그래도 스티로폼은 건축자재가 맞지. 그 다음에 건축자재 또 누가 있죠? 유리가 있죠. 나일론은 건축자재가 아니지. 이건 운동복의 의류지예요. 그리고 얘는 약이고. 그러니까 다와 라가 지금 누구냐면 유리랑 그 다음에 스티로폼인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다와 라인데 조금 어렵긴 하다.
확실한 건 유리 같은 경우는 산소가 확실하게 있어요. 산소가 확실하게 있고 라가 같이 겹치기 때문에 라가 유리가 확실하구나. 그럼 다가 스티로폼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유도는 가능합니다. 자, 나는 최초의 합성 의류다. 합성섬유다. 그렇죠? 나는 최초의 합성 섬유인 게 나일론이었죠? 암기 파트죠. 자, 그래서 가의 원료로 자동적으로 지금 결론이 나야 되는 거는 그럼 자동적으로 나일론이 나니까 아스피린이 가가 되겠죠? 가의 원료로 아세트산이 이용되죠. 아스피린 아까 말했습니다. 살리실산과 다시 말할게. 살리실산과 아세트산이 만나가지고 아스피린이 만들어지죠.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나는 천연섬유보다 흡습성이 좋다. 나는 누구였냐면은 나가 나일론이네요. 나는 나일론? 자, 나는 나일론이고 천연섬유보다 흡습성이 나빴습니다. 왜냐면 얘는 기본 원료가 석유이기 때문에 약간 얘 같은 경우는 흡습성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잠깐 머물고 있다가 쉽게 물에 증발되죠. 운동복은 흡수라기보다는 그냥 흡착입니다. 그냥 붙었다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얘는 틀려요. 천연섬유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누구였냐? 다 스티로폼이었죠. 스티로폼. 열 출입을 차단하는 단열재로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네. 두 문제 덮습니다. 미안합니다. 세 문제 덮습니다. 뭐 했다고 40분이나 돼가? 몰라, 나도. 자, 갈게요. 탄소 원자수. 지금 보시면은 하나 있는 놈, 두 놈 있는데, 한 놈 있는 놈이 두 개나 있죠? 뭐 찾으면 되죠. 메탄올이랑 폼알데하이드죠. 폼알데하이드 잠깐 나왔으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알데하이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소 하나만 있는 것을 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폼알데하이드란 말이 붙는 거고요. 그 메탄, 탄소 하나만 있는 것들을 아세트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주로 탄소 하나 있는 게 더 정식적인 말은 메트라는 말을 좀 붙입니다. 그래서 메탄 알콜, 메탄올이란 말을 씁니다. 뭐 그건 그렇고. 자, 여기 지금 폼알데하이드와 메탄올이 나와 다르게 구성을 하는데 산소 원자수분의 수소 원자수예요. 자, 폼알데하이드 산소 원자 하나 있고 수소 원자 두 개 있죠? 뭐하니다. 자, 메탄올 갔어요. 산소 원자 하나 있고 수소 원자 네 개 있죠? 결정이 났죠? 얘가 폼알데하이드. 다가 메탄올. 그럼 자동적으로 가는 아세트산이 되겠죠? 가는 아세트산이고 유일하게 우리가 외운 것 중에 산성입니다. 자, 맞는 말이죠. 그 다음 가는 봤더니 지금 전체 원자수가 몇 개냐? 아세트산 하나, 세 개, 각 또 네 개. 그러니까 총 8개가 있네요. 가는 8개. 그 중에 탄소 원자는 몇 개 있냐면 2개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전체 원자수가 몇 개냐면 하나, 세 개, 하나니까 얘는 6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탄소 원자는 하나. 누가 더 큽니까? 같지 않죠. 틀렸죠? 자, 분자 1몰이 이건 좀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1몰을 뒤에서 배우긴 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1몰 배웠죠? 자, 분자 1몰이 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물 분자 수는 다가 나의 2배이다. 그냥 풀로 쓸게요. 다가 누구였냐면 아세트산이었습니다. 산소랑 만나서 완전 연소를 하겠죠? 탄소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그러니까 탄소가 2개 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 2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소가 몇 개 있냐면 4개가 있죠. 수소가 4개 있다는 얘기는 물 자체는 수소를 2개씩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2개를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산소의 개수를 셉니다. 산소 총 몇 개 나왔더니 4개, 그 다음 2개, 다 합쳐서 6개죠. 그럼 오른쪽도 산소가 6개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왼쪽에 2개 차지하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4개 차지해야 되니까 여기 2가 써지면 되겠죠. 그냥 개수 맞춰보는 연습. 자, 얘가 지금 누구였냐면 다였습니다. 공간이 없네. 나를 갈게요. 나는 누구였냐면 나는 나는 폼알데하이드죠. 이런다니까. 아세트산이 가죠. 다 다시 해야 되네. 자, 메탄올입니다. 보니까 다가
탄소 원자 하나 있으니까 이산탄소 하나, 그다음 수소 원자가 4개가 있으니까 물 분자가 2개 해서 총 4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산소 개수 세버리면 몇 개냐? 분수 나오네. 예, 산소 원자 4개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차지해가지고 여기 지금 3개가 마무리 돼야 되니까 2분의 3이 됩니다. 이제는 자연수 아니어도 되기는 해요, 사실은. 중요한 건 얘가 아니라 생성되는 물 분자 수니까 여기 있는 메탄올이 하나가 있어. 그럼 여기는 물 분자 몇 개가 생기냐면 2개가 생긴다는 뜻이죠, 이게. 메탄올 하나 있으면은 여기는 물 분자 2개 생긴다는 얘기니까 1대2. 그러니까 1몰의 개수가 있으면 1몰의 개수가 있으면 여기서 이거 잘못 눌러서 할까? 2몰의 물 분자가 생기죠. 그게 다죠. 2몰. 빠르게 갈까? 그냥 빠르게 갈게. 자, 나가 누구였냐면 나가 폼알데하이드야. 폼알데하이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CH2O입니다. 그럼 얘가 수소가 2개 있어. 물 분자 몇 개 만들겠어요? 수소가 2개 있으니까 물 분자가 지금 개수가 1이겠지. 그럼 얘가 1몰이 있어. 1개가 있으면 물도 1개 만들어지죠. 폼알데하이드 1몰 있으면 물 분자도 1몰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더 많습니까? 다가 2몰 만들어졌고 폼알데하이드가 나가 1몰 만들어졌으니 2배 차이가 나는 게 맞죠. 끝. 근데 예상인데 문제풀이 하면 거의 이 시간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거의 한 4, 50분 나오는데. 배속을 돌리세요. 이런 거 찾는 문제 참 문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문제 읽어봤더니 폼알데하이드 나왔고 에테인 나왔죠. 에트 말 붙었다는 얘기는 탄소가 2개 있다는 뜻이고요. 메트란 말이 붙으면 탄소가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아세트란 얘기는 대놓고 CH3만을 아세트라는 말을 좀 쓰긴 합니다. 그리고 얘는 카복실산. 그래서 그걸 카복실을 줄여서 없애서 산이란 말을 붙이죠. 아무튼 자, 가와 나는 분자당 수소 원자수가 같다. 같은 거 찾아야죠. 예, 수소 원자 2개, 에테인 6개, 메탄올 4개, 아세트산 4개.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가와 나는 메탄올이거나 아세트산이거나 둘 중에 누군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가가 겹치죠. 그러면서 여기 정보를 해석하나 나가는 센스 필요하고요. 가가 누굴까? 자, 그러면 전체 원자수랑 산소 원자수가 같다. 해야지 뭐 별 수 있나? 자, 전체 원자수 여기 세보니까 전체 원자수 4개. 그 중에 산소 원자수 하나. 에테인 세봤어요. 전체 원자수 8개 중에 산소 원자가 아예 없죠. 그 다음에 이거 벌써 땡이고, 에탄올 같은 경우는 전체 원자수가 몇 개냐면 6개입니다. 그 중에 산소 원자 하나. 아세트산 지금 전체 원자수가 보시면 8개가 있고 그 중에 산소 원자가 2개가 있죠. 약분하면 몇입니까?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폼알데하이드랑 아세트산이죠. 바로 폼알데하이드와 아세트산인데 위에서 겹치는 애가 누구냐면 아세트산이 지금 위아래가 겹치죠. 그게 누구냐? 가란 얘기지. 가가 아세트산이 확정이 되면 나가 자동적으로 메탄올이 확정이 되고요. 다는 자동적으로 폼알데하이드가 확정이 되니까 그러면서 누가 남았냐면 지금 라가 남았죠. 라가 그럼 누구로 자동이 되냐면 바로 에테인으로 자동이 되겠죠. 자동적으로. 폼알데하이드 다 에테인 라. 그 다음에 메탄올 나 아세트산 가가 되겠죠. 가는 아세트산이다 맞고요. 나를 발효시킨대. 나가 어딨냐? 나가 메탄올. 네. 메탄올이랑 헷갈릴 수 있겠지? 메탄올이랑 에탄올이랑 똑같은 알코올이긴 알코올이지만 전혀 다르죠. 예, 메탄올은 탄소 하나, 에탄올은 탄소 2개. 수소는 거기에 대해서 맞춰지는 법칙이 있어서 이렇게 쓴 거야. 에탄올은 우리가 먹을 수 있죠. 메탄올을 먹으면 요구르트 병에 그냥 즉사합니다. 그만큼 먹으면 즉사예요. 그걸 반만 먹어도 즉사예요. 미친 독성을 가지죠. 이거 러시아에서 모르고 무식하게 에탄올 타야 되는 거야. 메탄올 타가지고 한 50명 죽었다던데. 자, 그 다음에 메탄올이 지금 발효돼가지고 이 아세트산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에탄올이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다와 라를 완전 연소시켜가지고 생성물을 가질 수, 무조건 그냥 간단해요. 탄소화물, 탄소, 수소 있고 뭐 산소 있고 이러면은 이건 무조건 이산화탄소랑 물 말고 다른 거 안 만들어집니다. 가질 수 같죠. 야, 마지막 문제 좀 빨리 끝낼게. 나 지금 애들 들어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한중입니다. 맨날 따라하는 친구 몇 명 있어요. 아우, 정말.
자, 이게 뭔 말인지 가볼게. 여기 지금 보시면 에탄올을 갖다가 아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지. 불 붙는다 그랬죠. 여기다 대놓고 에탄올만 넣은 거예요. 그냥 화학식을 쓰죠 그냥. 그럼 얘가 불 붙어서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가죠. 공기 중에 산소 들어가고 에탄올이 있고, 그러니까 불 붙었을 때 그러면 이산화탄소랑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냐면 주로 석회수를 넣습니다. 석회수는 뭘로 되어 있냐면은 CaOH2입니다. 이거 절대 석회석이랑 달라요. 석회석은 CO3고 얘는 석회수입니다. 다릅니다, 뒤에가. 그럼 얘가 지금 이산화탄소랑 만나게 되면은 바로 아까 말한 석회석이 만들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뿌옇게 가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이 생기고요. 네, 이런 반응이 생기는 게 여기. 그래서 뿌얘진다. 그럼 석회수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 깔때기 뭔가 이렇게 이슬같이 맺히면은 그 이슬을 이제 푸른 염화 코발트 종이로 갖다가 묻혀버리면 빨간색으로 변해요. 실제로 그거는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이 묻은 걸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리트머스 종이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기억으로 석회수가 적절하다. 그쵸? 치사하게 석회석이라고 한번 문제 내볼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자, 그 다음에 에탄올의 연소 생성물은 이산화탄소랑 물이죠. 자, 뷰테인, 이게 부탄가스를 의미하죠. 아예 스펠링이 완전 똑같습니다. 과정 가와 나의 실험 결과는 에탄올과 같다. 그쵸? 얘도 탄수화물이니까 얘도 불 붙어버리면 뭐가 나오냐? 또 이산화탄소랑 물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물이 똑같습니다, 이거. 끝. 자, 처음인데 이거 너무 내가 영상을 좀 길게 찍었어. 나 이거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애들 들어오는 소리 들리죠? 네, 다음에 봅시다.